오라클이 때리고 마이크론이 약 발라주고 약간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엔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오라클 충격이 좀 있었고 네. 마이크론 실적이 또 기대치가 있었는데 또 그 기대치를 충족해주고 뛰어넘는 네, 그런 뛰어넘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낙폭 줄이면서 나란히 0.7%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카들이 네. 방학을 맞이해서 놀러 왔습니다. 네. 예, 저한테 삼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야,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올까 하는데 몇 살이요? 지금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창 이제 산타 그런 거 미드. 좋아하죠. 네. 예, 근데 제가 속으로는 올해는 산타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시장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한테 조카들한테는 산타 할아버지 오겠지 얘기는 했는데 삼촌 티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 것 같은데 이분께 네, 여쭤봐야죠. 그러니까요. 외형은 가장 산타 할아버지를 닮으신 우리 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저희가 예. 상상요정이라는 별칭을 붙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힘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보합까지만 좀 올려주셨으면 그 힘을 내주셔가지고 네. 제 마음속의 산타클로스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자제분들은 산타 뭐 안 믿고 네.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노시고 이제 그러시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산타 랠리는 오나요, 박 부장님? 그래서 네. 원래 산타는 없었어요. 두 분 다 너무 나보다 더 티야. 네, 아유, 죄송합니다. 기대감이라도 좀 주세요. 네.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라클이 계속 이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라클을 보면서 다른 업종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구나. 네. 여기가 무너지면 뭐가 균열이 생기면서 뭐 전력도 무너지고 원전도 무너지고 뭐 양자 관련된 것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테마성 종목들이 그러니까 성장성 고성장성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9회에 한 투아웃 정도의 강한 홈런을 한 단 맞으니까 이제 투수진을 하나 긴급 구원 투수를 보낸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글쎄요 이제 점수를 방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의 거래는 되게 좋은 흐름이죠. 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는 대한민국 지수가 견조한 느낌. 빠졌다가 그리고 또 올라오는 있어. 느낌. 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가 일단 좀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박수 쳐줄만 하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입니다. 네. 심지어 이쪽은 고성장 아니에요? 고밸류 아니에요? 로봇주들이 굉장히 오늘 의미 있게 좀 세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늘 또 알지노믹스 상장하면서 한 3천억대의 밸류에이션의 공모가가 무려 1조가 넘는 그렇죠. 400% 상승이 되는 그런 네. 흐름들이죠. 우리가 300% 오르나요? 300%. 그래서 네. 우리가 얼마 전에 ADC 관련돼서 에임드 바이오가 상한가 뚝뚝 치면서 네. 굉장히 저렇게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역시 알지노믹스가 이 RNA 플랫폼의 어떤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밸류로 시장에서 평가받으면서 흐름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어제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알지노믹스가 이제 또 진입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겠냐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거를 팔아서 오늘 참전하려고 요거 오늘 살려고 좀 대기해놨다가 이제 살 기회가 없는 이런 약간 허무한 이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한 네. 거죠. 또 이번 주에 발생됐던 거는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피 그런 물량들이 계속 이번 주 내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오라클이 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균열들이 시장에서는 또 계속 하락세. 그래서 뭐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스타트를 제가 끊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여러 가지 그래도 희망을 한번 좀 제가 발견한 여러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미에 가면 갈수록 결국 오늘 종목 얘기를 많이 할 오늘 예정입니다. 종목이 많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섹터 종목 얘기들 네. 뭐 지금 당장은 좀 마음이 불편한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좋아질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오늘 아침엔 투자 이 시간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반응을 보면 네.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고 조정은 괜찮다라는 네. 분들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좀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나 이번 주에 좀 음.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 일단 넘어섰고 오늘 선혜 씨는 밤에 뭐 있어요? 트럼프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 관련돼서 무슨 연설을 뭐 할 거다. 연설이 있다? 경제 관련된 네. 뭐 이런 것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으로 알고 저는 있고 BOJ 약간, 내일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이게 돌려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방금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우리 한 11시 한국 시간 11시 네.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또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코스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정책들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한번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CPI가 있을 수 있고 방금 BOJ 얘기할 맞아요. 수 있는데, 자, 뭐 BOJ 하면 또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또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집 나갔던 돈들이 다시 회귀해서 다시 일본 쪽에서 국채 관련된 노크를 할 수 있으니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이 리스크가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펜은 좀 이미 까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이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낮인가 봐요. 11시인가 봐요. 그쪽으로 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죠. 11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패가 이미 까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다음의 스텝은 또 타이트하게 금리 인상으로 BOJ에 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찬찬히 한번 찾아보면 PMI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하는 것들인데, 네. 네. 만약에 인상하는 건 거의 거의 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그런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 네. 것 같아요. 네. 한다 네.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은 내년 연말 정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그리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항상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 관련된 약간 불안정한 이 파생 수급 논리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좀 자아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나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한번 주봉상으로는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한 3번에 나눠서 사면 이 박지훈 이 자식 그래도 다음 주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3번에 나눠서 사라는 게 음. 마이크론 관련된 우리의 반도체 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시간에 오늘 얘기를 오케이, 좋았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고요. 집중도 허재무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AI가 지금 끝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막 굉장히 AI? 지금 균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니 오라클도 재무적으로 이 파트너사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철회를 하겠다고, 네. 100억 달러를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발 빼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 지금 네. 팩트가 확인이 되니까 노이즈인가? 이 노이즈를 넘어서 이제는 끝난 건가? 예전에 또 닷컴 버블 또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이고 여기서 탈락하는 친구들은 탈락할 것이고 여기서 갈 친구들은 몸집이 2배 이상 커질 거다.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5대 회사를 또 떠올리면 뭐 마소도 있을 수 있고 아마존도 있을 네. 수 있고 뭐 구글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메타와 오라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면 했는데 한 300억 달러 하는데 네 돈으로 안 하고 너 뭐 사모 대출도 끌어왔고 보험 자금도 끌어왔네. 네. 근데 그 어떤 뭐 PBC 설립해가지고 뭐 신용등급에 A등급으로 받아가지고 한 6.6%대로 내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좋아, 그건 어그리. 좋아. 이번에 오라클은 문제가 뭐냐면 오라클의 대주주가 이제 뭐 마소잖아요. 뭐 이런 쭉 보면은 그래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점점 이 오픈 AI와 관련된 이 뭔가 투자가 계속 철회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시장을 빠지게 했던 것들은 왜 갑자기 철회를 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기존에는 이게 사실 이 회사가 투자 철회를 한 회사가 뭐 자동차 대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곳곳에 이 대출의 씨앗을 많이 뿌린 회사거든요. 근데 업체인데 아무래도 금융권 대출하는 사모 대출하는 그 자금 빌려주는 데에서 좋아 대출은 해주겠는데 저번과는 똑같은 수준으로 대출 안 해줄게. 아마 이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좀 높여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투자자가 철회한 이유는 이 금리로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라는 것들이죠. 아마 분명히 시장에서는 아마 오픈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 네. 프로를 금리를 불렀기에 이 100억 달러 대출을 여기선 저 스톱할게요라고 했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 게 우리가 역발상으로 하면 이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SBB 사태를 통해서 이게 1금융권 대출은 없잖아요.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든지 모르는 이런 것들 이 캐펙스 투자함에 있어서 1금융은 대출이 없어요.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다 사모 대출이고 네. 보험 자금이 이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 주가들 보면 은행권 주가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권 주가가 좋다라는 거는 내년에 이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AI 캐펙스 투자는 스톱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마 은행주에 대한 미국 시장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제가 이 장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QE냐 이번에 지중관리 매입하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거 양적 완화 QE의 하나의 그냥 소규모 그냥 교집합 영역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거 QE야. 이거 QE 아니라니까? 라는 거에서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결국에는 시장의 자금이 뭔가 메말라 있는 느낌은 좀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을 보면 국채는 계속 발행을 하는데 이 장기물 뭐에서 10년물, 뭐 20년물, 30년물 네. 이런 거는 잘 발행을 안 하고 지금 연준도 단기물, 짧은 만기가 짧은 것만 지금 국채를 막 발행하려고 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팔려. 오히려 이 시장에 그나마 있었던 유동성들이 회사채로 가는 거죠. 뭐 빅테크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엔 회사채 이쪽으로 많이 시장이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약간 장단기 금리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노이즈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시장을 헤쳐 나가야 될지 결국 제가 장표에도 썼지만 네. 이 쏠림에서 결국 균형으로 가는 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국내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연설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일 있을 BOJ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지나가면서 아마도 분할로 좀 사본다면 네. 이제 부장님을 다음 출연에 칭찬할 수 있지 오늘 않을까라는 내일 월요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꼭 어.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니, 반응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삼성전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시장을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삼전 하이닉스를 담았다. 에이, 그럼 뻥. 그거 어떻게 알아? 마이크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론의 EPS를 딱 보면 컨센보다 잘 나왔죠. 20 몇 프로 더 잘 나왔죠. 네.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전망도. EPS 전망이 네. 정말 서프라이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요걸 어떤 느낌 봐요? 마이크론 많이 올랐네. 시간에 많이 올랐네. 역시 HBM 짱이야. 라는 거로만 그냥 끝이지 말고 끝나면 한 아니고. 단계 더 레벨업된 메시지를 함의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게 뭐가 있냐면 네.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골드러시 때 청바지 업체가 잘 됐고 곡괭이. 곡괭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 이런 AI 붐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 센터가 점점 건립하면 건립할수록 결국 수혜를 보는 거는 메모리다. 네. 이건 맞아. 하드웨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학습하던 D램 낸드가 이제는 추론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 거다. 이제는 시클리컬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네. 항상 반도체는 시클리컬 산업, 이 사이클이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 할증 요소를 점수를 줘야 된다. 성장성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15조예요. 자, 내년에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30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조도 얼마 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원래 290조에서 10조가 지금 애드업이 됐거든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300조 돌파가 얘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회사는 두 개. 네. 하이닉스와 삼성? 삼성전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D램 낸드에 대한 점수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시티증권에서 어저께 이세철 연구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오피셜한 의견은 아니지만 네. 1회부터 9회까지를 반도체 사이클 점수라고 봤을 때 지금 몇 회라고 보십니까? 라는 인터뷰에 물론 약간의 뭐 약간 양념이 쳐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한 2회 말 3회 아닐까요? 이렇게 9회까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나 영업이익 컨센을 일부러 세게 안 부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왜 그러냐면 참 이거는 참 저는 너무 솔직해서 참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목표가를 한 번에 빵 세게 올려버리고 어닝 세게 잡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내년에 해먹을 게 없으면 네. 그렇잖아요. 좀 여분은 좀 남겨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번 좀 반도체는 역시 내년에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될 상황이고 지금 오라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약간 어리둥절한 이런 지금 시장 전략 상황에서 이전 좀 발을 빼야 되겠다. 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가 또 연상이 돼 하면서 이제는 나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다 온 것 같아라는 뭔가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하다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내일 차주 월요일 정도에 분할 매수 좀 담아두시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산타가 있다라고 하면 산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아마 1월에 기관들이 또 자금 투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에 모든 기관들 인터뷰를 해보면 나 배불러. 트림 꺽 하면서 정말 수익률 파티를 연말에 이런 성과급 잔치하는 기관들이 물론 있지만 운영 네. 잘 하셔가지고 손가락 빠는 기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1월에 그 자금 투입이 좀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져서 1월에는 굉장히 저는 좀 핫한 시장을 좀 기다려 보고 이거 예상도 좀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연말 전까지 코스닥 부흥 정책과 함께 뭔가 정책적 이런 뭐 좀 안개가 좀 가라앉히면서 좀 환한 그런 화면이 좀 나와준다라면 저는 생각보다는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네. 저번 달에 대한민국 PER이 11배 이상이었는데 지금 10배예요. 10배 떨어졌어. PER이 네. 떨어졌습니다. PBR도 1.3배 수준인데 다만 코스닥이 지금 몇 배냐면 한 2배 될 거예요. 좀 빠져가지고 지금 한 21.5배, 한 22배 될 건데 PBR은 한 2배. 네. 그럼 코스닥이 싸냐? 뭐 비싸죠. 그렇진 않죠. 코스피 대비해서 비싸죠. 그럼 코스피가 더 그렇죠. 코스닥이 싼 거죠. 네. 싸진 거죠. 반도체 어닝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코스피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다만 환율이 좀 부담되는 거죠. 지금 1,470원, 8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아주 스무스하게 편하게 들어올까? 그러니까, 예. 이건 사실 세모. 그 기관도 지금 돈이 넉넉하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개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계속 부동산과 네. 주식이 어떤 경쟁 구도로 보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계 자산과 네. 비영리 자산을 합치면 한 1.5경 정도 되거든요. 1.5경. 1.5경. 네. 그 중에 1경이 부동산이에요. 그 중에 그 1000조 정도가 주식 자산입니다. 네. 그럼 보험 자산이 한 1,500조. 그 다음에 예탁금, 예금이 한 2,500조. 그러면 부동산 1경이랑 주식 자산 1,000조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을 이길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를 얘기해서 정말 이제는 주식 의자차차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국내 주식의 경쟁은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냐 해외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 리밸런싱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코스닥 과연 될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1월부터 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좀 이 장표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표를 네.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리고. 분할해서 살 건지 그걸로 빨리 그걸 빨리 봐야 될 것 같고 나 약간 좀 힌트를 네. 얻은 것 같긴 하거든요. 솔님은 AI 쪽일 것 같은데 반도체를 또 저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미 저는 쏠려 있는데 여기서 균형을 찾기에는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자금도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 균형을 찾았을 때 나는 큰 형님,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3점 말고 매력적인 거는 네.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도 보시고 많이 이제 자료도 좀 보시고 요즘에 아주 뭐 여러 가지 또 챗 GPT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AI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결국 얘네들도 종목을 찾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뭐 코스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게 뭐냐 투자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어쨌든 코스피 대형주들을 커버하는 쪽도 많고 오히려 더 선호하죠. 코스닥을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PBR이 2배가 넘고 PER도 22배 정도 육박하니까 싸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튀어오를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네. 그래서 2026년은 1월부터는 애널리스트의 입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밸류가 싸지 않기 때문에 턴되는 종목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두는 거죠. 얘 사두고 얘 다수, 얘 사두고 얘 사두다가 튀어오르면 팔고 튀어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고 네. 어떤 종목에 어떤 애널리스트 입이 나올 어떤 코멘트 할지 모르니까 좀 괜찮을 법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사두다가 튀어오르면 팔고 튀어오르면 팔고 최근 로봇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로봇주가 대장이 될지 모르니까 한 10개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더라고. 네. 그렇게 튀어오르는 것들 팔고 튀어오르는 것들 팔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부장이든 뭐 소재든 HBM 관련 밸류체인 종목이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여러 가지 이 긍정적 내러티브 종목들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바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가 너무 네, 좋은데. 네, 네. 일단 뭐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일단 빠르게 좀 가볼게요. 네. 내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봤네요. 병오년. 네. 네. 제가 무슨 띠일까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아, 말띠세요? 네, 저 말띠예요. 오. 저 부장님의 해가. 예, 말띠입니다. 있구나. 강한 활력, 네. 네. 자유, 열정, 힘. 네, 병오년 아주 지금부터 지금을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오늘 시작 오늘이 바닥이다, 진짜. 오늘 네. 12월 18일 오늘 아침을 전 바닥이라고 네.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거죠. 쏠림에서 균형이 제 제목이죠. 오늘 제목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계속 지금 뭐 마이크론 뭐 지금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고 한데 여기서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거 제약 바이오로 좀 넘겨갈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실 텐데 AI 진영이냐 AI가 아닌 진영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균형감을 어떤 식으로 비중을 할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을 사야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개인 비중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제가 볼 때 상반기의 수익률은 코스닥 어떤 종목을 잘 투자했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아마 천차만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개인들 비중이 굉장히 높다.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에 지금 담겨져 있는 비율이 몇 프로? 33? 3%. 3%? 네, 연기금이 코스닥에 지금 투자한 게 3%. 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내년에 한 5%까지 늘릴 것 같습니다. 3에서 5로. 3에서 5로. 코스피를 조금 덜어내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IMA 계좌하니까 벤처 모험 자본. 그러니까 맞아요. 대출이 좀 일어나니까 네. 대출을 해주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자금 발행 노이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환경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 싼 영역은 아니다. 뭐 거래소의 독립법인으로 뭐 코스닥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건 아직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보면 저는 버블 붕괴가 아니다. 단순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지금 디폴트 얘기가 안 나오죠.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상장 얘기가 있죠. 상장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페이스 X도 요즘에 상장 얘기 맞아요. 나오고 네. 있는데 뭐 규모는 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상장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분을 그러면 마소가 많이 예.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얘기가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픈 AI에 대한 디폴트를 검증하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또 나름대로 그런 노이즈를 덮을 수 있는 이제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를 덮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장하고가 문제예요. 상장하고 나서 뭔가 어닝이나 이런 부분 ROI가 뭐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끝물 얘기 나올 겁니다. AI 끝물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건데 네. 어쨌든 캠팩스 본격적인 공장 투자 가동도 아마 내년에 가동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3전 한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의 실적이 이제 매우 중요한 2026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리스크는 없어요? 있죠.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딥시크가 갑자기 모델의 90% 성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어나운스를 하는 순간 이거는 좀 불편한 사실입니다. AI 에이전트 수익화 실패라든지 아니면 소버린 AI. 그러니까 지금 계속 MOU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뭐 중동, 뭐 일본 굉장히 MOU가 많은데 이 소버린 AI 쪽에서 MOU 단계에서 그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요건 잠깐 참고하시면 좋은데 계속 AI 대응은 기대해서 검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이거죠. 인프라가 지연되잖아요. 인프라는 왜 지연되냐면 보세요. 전력망 변압기 리드 타임 엄청 길고 2026년 블랙에서부터는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는데 액체 냉각으로 다 바꾸는 과정에서는 이 설계 변경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해지냐? 바로 전력 기자재라든지 냉각 시스템 애들이 가격 결정력이 매우 강해진다. 그래서 버티브 홀딩스, 이튼, GE 버너바 요쪽이 아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요거를 오히려 저점에서 전략으로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희 NH 하우스의 뷰입니다.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언제 반등해? 결론 이거죠. 바로 전 다음 장 이거죠. 1월 초에 CES 나오죠. 네네. 엔비디아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하겠죠. 이때 굉장히 이제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1월 초에 잘 봐셔야 될 것 같고 올해 1월 초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맞습니다. 네. 1월 말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몰려져 있어요. 이때
캐펙스 증가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어나운스 해주면 다시 저는 뭐 2차 상승인지 3차 상승인지 모르겠으나 네. 다시 한번 강한 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월 한 아무래도 뭐 AI 제약바이오도 뭐 학회 이런 모멘텀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만약에 한 1월 정도에 제약바이오 좀 수익률 조금 일부 좀 정리해서 이쪽으로 다시 AI 진영으로 좀 포트를 좀 변경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뭐 논란에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미 많이 지나왔어요. 비용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미국과 중국은 결국 AI를 패권 경쟁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면의 과제입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서 네. 뭐 아까 엔비디아도 말씀해 주시면 쭉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중국은 결국엔 EUV가 지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최첨단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간밤에는 EUV까지도 시제품 개발했다. 아, 중국 내에서? 요거 네. 이제는 쭉쭉 가는 거 아니야? 와, 여기까지 올라왔네. 뭐 요런 분위기들. 이게 또 주요 빅테크들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뭐 이런 만약에 생각도 EUV가 들어요. 네.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의 언론 플레이라고 된다라면 네. 그게 정말 고증이 돼서 팩트로 인식이 된다라면 만약에 ASM 홀딩스는 시간에 급락을 했을 게 맞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따지라면 뭐 HBM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율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이슈도 사실은 창신 메모리 쪽에서 노이즈도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네. 그렇게 겁을 내지는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EUV가 뭐 어떤 수준으로 지금 됐는지는 좀 더 전문가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직 겁을 내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이다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력 격차가 좀 어느 정도는 여전히 그거를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어쨌든 중국은 잠재적인 리스크는 맞는 것 같아요. 테크를 좀 쫄라매는 여전히 기술력 격차는 굉장히 따라오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중국 테크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UV가 만약에 중국에서 상업화돼서 상용화되어서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미국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겁을 내야 하는 상황인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한번 로이터 보도긴 했는데 예, 저도 한번 확인을 지켜봐야 좀 되겠네요. 해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중국의 업체들의 네. 어떤 기술력 전진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뒷부분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위안화 절상 얘기가 좀 맞아요. 나오고 있으면서 음.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떠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내 그 어떤 그런 굴기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의 굵기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도 뭐 공작 회의도 좀 있었겠지만 결국 내수 부양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네, 그리고 뭐 캐펙스 투자도 거기도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최근에 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잖아요. 엄청 어제도-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5%. 은 가격이 네. 급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요소는 뭐냐라고 물으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네. 네,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태양광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기에 가장 밀접한 원자재는 은이에요. 그래서 물론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구리는요. 구리도 당연히 중국의 산업 굵기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는 1차적인 숙제는 일단 내수. 두 번째는 산업재 부흥인데 산업재 부흥은 어떤 형태로 부흥하는 거냐면 잘하는 놈만 잘해. 안 되는 놈은 하지 마. 네. 오히려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총량으로 본다라면 시클리컬 산업재에 대한 굵기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네.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테크나 이런 네. 산업재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산업의 오히려 부흥을 더 중국은 지금 겨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도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CXMT가 만약에 이번에 HBM 관련돼서 뭐 D램이든지 뭐 낸드든지 뭔가 계속적으로 격차를 좁히는 그런 연습은 하고 있고 시도는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 반도체 숏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재고라든지 생산량이 지금 수요에 잘 맞춰서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부등호로 공급보다는 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나마 버티고 있고 D램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테크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청신호가 내부적으로 결과물들이 나오고 생산량에 대해서 투명해진다면 이거는 국내 반도체, 미국 반도체 테크 숏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요 부분들은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광고 잠깐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부에서는 진짜 먼지 공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듣고 만나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0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네. 자, 코스피가 현재 1.3% 정도 하락, 4,003선입니다. 4,000선을 오늘 지켜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여기서 힘내주면서 소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말아올린다고 요즘 많이 그렇죠. 표현하는데 네. 그럴 수 있을까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전을 하나요? 0.6% 정도 하락, 905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위주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섹터부터 가볼까요, 부장님? 예, 장표 순서대로 네. 예,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장표에도 보시다시피 뭐 D램 낸드 가격은 뭐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YOY 이런 식으로 좀 증가가 된다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외사 시각은 13에서 한 14 정도로 TP가 네.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국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런 D램 가격, 낸드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면 충분히,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HBM이겠죠. 그래서 HBM이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 실적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 요거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체크해야 되겠죠. 네. 지금 외사는 한 19조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 13만 원까지 본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4,500 이상이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미치는 코스피 지수의 영향도를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홀딩, 뭐 매수해도 되자. 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거 좀 불편하죠. 카지노. 이거는 사실 예. 그 대통령의 입에서도 한번 충격이 많이 있었죠. 예, 지금 네.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네. 이 민간 업체들이 어떤 혜택 이런 약간 논리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입에서 나온 업무보고에서. 얘기들, 네. 뭐 최근에 뭐 탈모 치료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요즘에 업무 보고를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생각이. 하다 보니까 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저번 주는 뭐 고속터미널 개발권으로 관련돼서 정말 자산주들이 정말 맞아요.
뿜어내고 있는 네. 뭐 무슨 종목 무슨 종목 고속자부터. 동양고속은 네. 오늘 아마 거래 정지 네네네. 됐을걸요? 9배, 네. 10배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인데 어. 자, 어쨌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런 어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차치하고 그냥 본연의 카지노 산업만 본자라면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부분들을 네. 부인할 수는 없다. 어.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12월 1월에도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고 근데 뭐 근거가 있어? 라고 본다라면 이거죠. 저 굵은색 화살표에 보면은 마카오 지역입니다. 네. 카지노 지금 게임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중국인 인바운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인바운드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그럼 국내는 어때? 라고 하면 국내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수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결론만 보자라면 이런 이제 약간 제가 급락하기 전 차트를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네.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이후로 한 뭐 짧게는 뭐 한 5에서 길게는 한 10% 지금 네. 주가가 레벨 다운됐거든요. 물론 당사는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환원을 해야 되는 자본 유출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네.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바닥에서 다시 V자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저점 매수를 해도 뭐 그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환율 잠깐 넘어가고요. 스페이스 X IPO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을 뭐 얼마로 뭐 할지는 지금 다 시기상조인 것 네. 같아요. 뭐 논란은 뭐 얼마 될 것 같아. 기업 가치가 얼마야라는 거는 사실 내년 뭐 알 하반기이기 수는 때문에. 없죠. 근데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갖춰져 있고 실제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테마주의 영역이 아니라 네. 실제로 스페이스 X와 지금 컬래버레이션 되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밀접해서 수주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세아베스틸 지주 이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인텔리아테크는 그 스페이스 X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항공 위성 요쪽에 어떤 테마 붐이 생길 때 네. 제가 인텔리아테크를 낀 이유는 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6년 실적을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매출이 이만큼 늘어요. 5천억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이요 무려 400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YOY 몇 프로입니까? 800%예요. 900%예요. 가까이 되는데. 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네. 인텔리안테크를 단순하게 테마주로만 보지 마시고 턴어라운드. 저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정유화학주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화학주 특히. 네. 뭐 예를 들어서 배환유화 네. 뭐 이런 종목들만 보면 52주 신고가인 상황이고요. 네. 신세계 이런 모습들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뭐 KTNG 이런 것들도 정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026년은 아마 여러분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11월, 12월부터 주가가 턴어라운드 어떤 띠으로 많이 올라왔거든. 네. 그래서 2026년은 턴어라운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아테크는 턴어라운드가 적용이 될 만한 해서 이제 얘기를 갖고 온 거고 하나가 또 HVM이라고 해서 실제로 스페이스 X 협력사의 공급망 내에서 실증 제조를 담당하는 부분들이고 아마 증설 요게 이제 4분기부터 매출 인식 예정이고요. 내년 가이던스는 810억 매출에 한 120억 영업이익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요것도 스페이스 X 관련돼서 HVM은 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재명 정부도 우주항공청에 관련돼서도
뭐 어떤 얘기도 이런 얘기 하신 적 뭐 실패하더라도 선거할 때 계속 날려보내. 네, 네. 맞아요. 이런 네. 얘기. 100%는 안 되겠지만 네.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어. 충분히 미래 항공기술 관련된 종목들도 이게 단순하게 내년에 좀 굵직한 네. 줄거리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 하나 더 하자면 제노코 요것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노코 네.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네. 이거예요. 어. 오늘 방산주가 나쁘지 않죠. 얼마 만에 방산이야. 그러니까요. 네. 방산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요즘에. 진짜. 네. 근데 왜 안 보냐면 네. 일단 뭐 2025년에 뭐 작년부터 뭐 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신규로 사기도 참 내가 뒤늦게 합류한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이 영상 12월 되면은 이 러시아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저번 달까지만 해도 평화무드로 굉장히 도배질을 많이 됐었는데 그 과연 러시아가 이거를 포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원초적인 질문을 또 해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12월에는 또 추운 겨울 계절에는 방산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각 계절성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차치하더라도 이 삼양컴텍이라는 이 신규 상장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새롭잖아요. 새롭고 신규 상장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본 체력으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네. K2 전차하면 삼양컴텍을 꼭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반등하는 분위기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정말 네임밸류 있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신흥 강자 삼양컴텍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건데 오늘 특히나 대통령 업무 보고 분야가 국방부와 네. 국방 관련 기관들입니다. 업무 보고 예. 요즘에 이거 봐야 돼요. 체크를 네. 뭐 오늘은 어떤 분야인지요? 국방이 오늘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산이 네.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도 채팅창에서 들어요. 한국전력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이러고 나서 잘 갔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었거든요. 한국전력 장표 한 점 볼까요? 네. 한전은 뭐 원전입니다. 결국 원전이 되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냉정하게 보면 PBR 0.55배에 PER 3배 이런 부분들인데 전 어저께 뉴스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정부가 내년 1분기도 뭐 전기요금은 뭐 동결 요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좀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삼모사라고 봐요. 저는 내년에는 다시 전기요금 인상에 아마 또 화두가 될 거라고 네. 보여지기 네. 때문에 내년에 또 요 정도 인상 예상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한전이 시총이 32조입니다. HD 현대일렉이 시총이 30조예요. 시총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만 따져 보십시오. 영업이익 원래 컨센서스가 연초에 13조였는데 최근 18조까지 올라왔어요. 내년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HD 현대일렉은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조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내년은 성장성에 베팅하는 것보다 실적에 베팅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PBR주에 다시 한번 향연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무난한 거 좋아하시면 CJ 대한통운 괜찮아요. 무난한 거 좋아하면 왜냐하면 업황이 다 좋아져요. 물동량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사주가 지금 12.6% 있죠. 이거 상당 부분 주주환원 카드로 지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0.5, PER 6배. 저 보진 않았는데 오늘도 아마 CJ 대한통운 아마 오늘 올라요. 양봉일 거예요. 3%. 그래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어요. 자, 이건 반대입니다. 이건 아직 저는 이제 관심 종목 등록한 종목, 실제로 등록했어요. 롯데지주가 저는 PBR 0.4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롯데건설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서 이걸로 아마 좀 이렇게 구원해서 살려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스크 소멸 이렇게 봐야 되고 롯데지주도 내년에 주주환원 강화를 굉장히 할 거다.
요거를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무도 안 보는 롯데 지주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도 어쨌든 아니 근데 자산주에 롯데가 많이 안 닿아 있나요? 자산주 이번에 막 올라갈 때 롯데는 좀 안 들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롯데 칠성은 들어가 있죠. 칠성은 들어가요. 네, 롯데 칠성도 급등했죠. 그래서 관련돼서도 자회사들은 뭐 여전히 백화점 업황 호조. 아니 신세계 가는데 현대백화점 날아가는데 맞아. 롯데백화점 어쨌든 해외 사업부 확장, 뭐 롯데 칠성, 제과 이런 부분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제 관심 종목 한번 등록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PBR주, 저 PBR주, 주주환원 카드 관련된 지주사 얘기가 나오면 소외주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도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영업무역, 한섬, F&F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룰루레몬, 뭐 갭, 아머, 뭐 에버크롬비, 이제 뭐 나이키도 실적 곧 나올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세게 얘기했을 때 이미 다 두들겨 맞았어요. 네. 이미 다 급락했던 애들인데 이미 추정치 하향 완료 끝.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관세 영향으로부터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주가가 제법 오르고 있고 아마 보진 않아도 영업무역 지금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영차하고 있고 한섬은 바닥에서 요렇게 턴하려고 막 지금 제스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뭐 그렇게 F&F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올해보다 내년에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 배당금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철강 아무도 안 보죠. 오늘 지금 2차 전지 급락 나왔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셔야 네, 되는데. 2차 전지 급락 나왔잖아요. 네. 어제 LG 엔솔 나오면서 뭐 계약 다시 원점 없었던 얘기로 구조넘네. 포드하고. 네, 코드하고 그런 것들 나오면 네.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 안 좋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저효과가 가장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게 2차 전지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2월 말 정도 되면 2차 전지는 조금씩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동국제강이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결이 좀 들어가 있는 포스코홀딩스. 네. 자, 동국제강은 턴어라운드가 전 관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동국제강 저 배당 괜찮게 주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동국제강은 그래서 PBR 얼마? 0.25배. 25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철강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오고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뭐 수익성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 나오면 네. 뭐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은 저는 2개 정도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 더 껴주면 현대제철도 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 괜찮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탄산리튬 가격 올라왔죠, 네. 이번에. 자, 요거 이제 연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쭉쭉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현 시점에서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얘기할게요. 삼성생명, 제일기획, 한정 KPS, 한정기술, 하이트진로, 네. S1이다. 야, 이제 문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죠. 배당에 대해서 내년도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거고요. 네. 왜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면 분리과세 목표로 배당주의 자금 대규모 유입이 요때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종목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후보군들입니다. 연말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상되는 종목들은 요 바운더리 내에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당 투자 관련돼서 만약 전략을 구사하실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배당 관련돼서 액티브 ETF도 이렇게 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만 좀 보시면 제가 현대건설은 저는 이제 뭐 조정을 기회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현대건설 한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페르미 관련돼서 이것도 제2의 뭐 오라클처럼 파트너사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할래요. 뭐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는데 뭐 프로젝트 지연되더라도 재무적 타격은 뭐 리스크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두산 NRBT 대비해서 77% 할인된 저평가 구간의 현대건설은 좀 내년에 저는 라이징 스타로 찍어놓은 놈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의 내러티브 여러 개 단순 예시인데요. 뭐 어저께 아마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가서 뭐 분당에서도 막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게 메디포스트였잖아요. 이제 2천억 정도 자금 발행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막 장 안 좋았는데 한 8, 9%빵 떴고 오늘 좀 조정받긴 하지만 네. 여전히 우상향 추세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 요런 것들에 관련돼서 시간이 없는가. 진짜 1분. 저 내일 잠깐 10분 나와도 돼요? 아니 나오세요. 저희는 뭐 일단 대본에는 내일 뭐 누구 데리고 온다고 써 있어가지고. 아니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서 네. 한 1, 20분만 더 추가로 내일 예, 내일 그러면은 예고 한 번만 해서 내일은 진짜 뭐 종목 고민? 내일 방송 광고 하나랑 네. 다음 주 화요일 광고 하나 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올해 많이 버신 분들 이제 절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절세해야죠. 그래서 절세 관련돼서 해외 주식 요거 어떻게 이제 이 연말 되면 될수록 요거 약간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우리 세무사님 나오셔서 한 2, 30분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년에 또 부동산 전략 전망도 우리 정보연 저랑 되게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정보연 정보연 연구원님 부장님. 나와서 흑과 백인데. 2026년에 부동산 전망 얘기해 주시면 좋고 내일은 또 이제 IRP의 또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누구죠? 김민경 과장님. 네. 네, 김민경 과장님 또 출동하시고 또 저랑 또 쌍둥이라고 누군가 채팅해서 해주셨던 그분이죠. 김영환님. 김영환님이랑 저 나와서 한 2, 30분 정도. 아 좋습니다. 내일은. 자료 없이 아. 그냥 티키타카 뭐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저기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사야 되는 뭐 종목 오늘 쏟아내 주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거기서 부족한 좀 더 부분이 힌트를 있다면 좀 더 주세요. 몇 분 남았죠? 이제 1분. 끝났어 이제 네. 진짜 끝났어. 1분 30초.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얘기. 아 참. 알겠어요. 오늘 또 많이 쏟아내 그래요. 주셨으니까 힌트는 어느 정도 이 부분. 느꼈습니다. 네. 네. 박지은 부장님과는 내일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나오시니까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또 고민 있는 종목 있으면은 내일 또 김영환 위원님하고 같이 나오시니까 준비해가지고 10시에 또 들어와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1.23% 하락 4,006선입니다. 개인만이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5% 하락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네. 우리가 또 우리 장중에 좀 주목해 볼 11시니까 수밖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음. 부분들도 또 잘 정리해서 내일 저희 인사드리겠고요. 뒷방송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